네, 14 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자 평양을 방문한 150여 명의 방북단이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뉴스 추적에서는 이번 방북단에 참여해서 11년 만에 평양을 다녀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옥류관 냉면은 뭐 필수로 드셨을 것 같고요. 옥류관 냉면, 물냉면 먹고요. 네. 그 다음에 온면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쟁반 냉면 있고, 그거 먹고 나면 바로 문 밖에 대동강이 펼쳐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사실 그 코스가 좀 괜찮은 것 무슨 같습니다. 팜플렛 같은 걸 들고 오셨어요? 예,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네. 이거는 북측에서 만든 팜플렛인데요. 우리 가을이 온다, 네. 봄이 온다 이 공연했던 공연장이 팜플렛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빛나는 조국,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 가셨을 때 그 집단 체조한 예. 빛나는 조국 팜플렛이고요. 그것도 이제 보시고 예. 오셨겠네요. 서 의원님이 2007년에 그 14 선언 당시 이제 평양을 다녀오신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북측 인사들 중에 아는 얼굴이 좀 있었습니까? 11년 만에 제가 다시 간 거잖아요. 14 선언하고 그리고 사실 잘 문제가 풀렸으면 이렇게 전쟁 위기까지 있지 않았을 텐데 작년 딱 이맘때 바로 북이 ICBM 쏘고 난리가 났을 그랬죠. 때입니다. 11년 만에 갔더니 그때 제가 남측 보도분야 대표였는데 제 파트너였던 분들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종수라고 하는 분은 부위원장이 되셔서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의 소장 네.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안명국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또 올라가셔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날 민족통일대회 사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2007년에 예. 무슨 자격으로 가신 거죠? 청와대 춘추관장이었습니다. 아, 언론 노무현 보도. 대통령 네. 청와대 춘추관장이었는데요. 실무회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도, 경호, 의전, 통신 4개 분야가 대표단을 꾸려서 평양에 먼저 파견돼서 선발대로 전체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때 남측 대표였습니다. 이번에 평양식물원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심은 소나무 보고 뭐 참석자들이 눈시를 붉히는 사진 예. 뭐 이런 것도 봤는데 서 의원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나무가 소나무가 그렇게 예쁜 파란색을 초록색을 띌 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빛이 찬란하더라고요. 예. 햇볕이 비춰지니까 그 푸르른 빛이 더욱더 빛이 나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셨으면 참 좋아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소나무 뒤로 자작나무 숲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배경도 아주 아름답고요. 소나무 나무가 굵어졌어요. 굵어지고 키가 한 50cm 자랐다고 오. 북측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50cm, 11년 예. 동안에. 예. 11년 동안 한 50cm 자라고 이제 노건호 그 유족 대표이신 노건호 씨와 그다음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사실은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찬바람 불고 정말 매섭고 힘찬 고난의 나날들이었다. 왜냐하면 조명균 그 통일부 장관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선언했다고 가서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 한나라당의 정문원, 김무성 그런 분들이 발표를 해서 정문원 씨는 1,000만 원 벌금까지 받았잖아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네. 그것 때문에 검찰 조사까지 받고 그러면서 험했죠. 그리고 또 노건호 돌아보니까 씨 이제 네. 얘기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의 아들 예. 김정은 위원장과 이세간의 어떤 만남도 그렇죠. 기대했는데 그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세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또 세계적인 장면이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께서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을 저희가 떠나는 날 공항으로 보내셔서 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양해해달라라는 말씀과 함께 또 권양숙 여사께 안부 전해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갔다 오셨는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예. 보수 정권을 또 비난을 하고 거기다 이제 이해찬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 계셨잖아요. 예. 이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과도한 짜맞추기 정쟁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남 위원장이 발언할 때는 저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지는 않고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의 그 정리를 보니까 맨 끝에 지나가는 소리로 자기 혼자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찬 대표님이랑 직접 통화를 했어요. 네. 그런 말 들은 적 있으시냐라고 했더니 아니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들은 듣지 못했고 김영남 위원장이 끝나가는 즈음에 뭐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좀 흘리듯이 한 것 같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뭐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주고받은 대화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맞춰서 또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 맞춘 것도 아니고 거기에 답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꿰맞추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1986년도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의 광주 그 당시에 항쟁에 대한 그 폭력 그리고 저희는 뭐 그 당시엔 학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거든요. 이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번엔 민간인들이 많이 다녀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해찬 대표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제도와 법률 등이 이 남북교류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그런 것에 맞춰서 재정비돼야 될 필요가 있다. 재정비를 강조한 거죠. 재정비의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질문. 아까도 저희가 육성으로 이해찬 대표께 나갔는데 예. 정권을 절대 앞으로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발언한 거에 대해서 야당이 또 이제 비판하고 나섰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한 견해만 말씀해 주시죠. 야당은 뻔히 아는 내용이거든요. 이해찬 대표께서 당대표가 되고 나신 다음에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은 절절한 마음이죠. 한편으로 보면 저렇게 권력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14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후 11년 만입니다. 그 사이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ICBM 언제 핵이 떨어질지 모르고 저는 대피소까지 만들려고 했어요. 지역에. 이럴 정도로 위험한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전쟁은 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무서운 시기 있어서도 안 되려면 어떻든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평화 그리고 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속에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14 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하고 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